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메카시 미국 전 상원 의원을 통해 간첩이 얼마나 미묘한지 손자병법의 시각에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조지프 레이먼드 메카시는 미국 공화당 정치인으로 1946년 미국 위스콘신주 연방 상원 의원 당선됩니다. 1950년 2월 9일 공화당 당원 집회에서 한 반공산주의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내 사회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메카시의 주장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메카시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1954년 12월 2일 미국 국회는 청문회에서 메카시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메카시에 대한 견책을 결정합니다. 메카시는 순식간에 대중으로부터 더욱이 공화당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절망의 세월을 보냅니다. 메카시는 진실이 외면당하는 세상을 원망하며 자폐증 증상을 보였고 술로 외로움을 달래다 건강 악화로 1957년 48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메카시즘입니다.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말합니다. 메카시즘은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로 지목하는 것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메카시는 아무 근거 없이 공산주의자 명단이 있다고 폭로했을까요? 메카시가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은 정말 공산주의자가 아닐까요? 메카시는 공산주의자 명단을 FBI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는 비밀 공작에 의해 얻은 자료이므로 그 증거를 공개할 수 없었고 또한 공개할 경우 FBI의 정보 취득 체계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메카시는 근거 없이 떠벌리는 실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도청, 감청한 기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메카시가 폭로한 공산주의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암약한 가장 탁월한 간첩을 소개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메카시즘의 희생자로 행세한 간첩 엘저 히스입니다. 엘저 히스는 1904년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계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 여성 프리실라와 결혼하면서 사회주의자가 되고 소련 비밀경찰에게 포섭됩니다. 히스는 미국 정부 내에서 법률 자문의 중책을 맡으면서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등 외교 업무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FBI가 히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자 1946년 말 히스는 돌연 국무부를 떠납니다. 그런데 1948년 7월 슈테커 체인버스는 미 의회에서 엘저 히스가 자신에게 미국 국무부 기밀문서를 누출한 소련 간첩이었다고 발언합니다. 체인버스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으나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전향한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 1949년 5월 31일 히스의 재판이 시작되고 1951년 3월 위증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히스에게는 다행히도 간첩죄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망하고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히스가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왔지만 히스는 1996년 숨질 때까지도 자신이 메카시즘의 희생자이고 소련 간첩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의 행태입니다. 히스는 미국 고위 관리이자 간첩인 전형적인 내간이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비미묘 불능 득간지실 미묘함을 구분하지 못하면 간첩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간첩 활동과 간첩 활동을 막는 방첩 활동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국익을 명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미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간첩 잡는 것 그리고 간첩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미묘하다는 것을 메카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미녀 간첩 마타 하리에 대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